안녕하세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전원주택 전문 카페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카페직입니다. 제가 40에 귀촌을 해가지고 남보다 좀 빠른 나이에 귀촌을 했죠. 40에 귀촌을 해서 28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전원주택 전문 카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카페 만든 지가 한 8, 9년 되네요. 근데 예상 외로 회원님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회원들이 한 16만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는 제 경험담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도 옮겨놓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지금 수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또 대세가 또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라고 얘기를 해서 더 나이 먹기 전에 나도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첫 방송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색스럽네요. 그 어색스러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제 자신도 있지만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우리 회원들께서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제 경험담을 쭉 한번 방송을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해볼 테니까 계속 듣고 싶으시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기도 눌러주셔가지고 제 방송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다면은 굉장한 용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봤으니까 조금 좋게 좀 봐주시고 이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을 또 오래 하다가 보니까 시사강원이라는 주간신문에서 저한테 기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두는 제가 기고했던 글, 2017년도에 기고했던 글을 한번 화두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화두로 잡아본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은퇴 이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것을 화두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그리고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날 시사강원의 사설란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퇴 이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베이비 부모들이여, 평생을 자식을 위해 일한 당신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은퇴 이후는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네 동시대를 살아온 전후 세대들은 호요식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쩐지 가족들한테 미안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태어나서 미안한 세대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를 먼저 구하고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은 자신을 홀대하고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미안하여서 즐기려고 나가는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대들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은퇴 준비로 약간을 돈을 모아놓은 것으로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릴 때가 되면은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분가시킬 때가 됩니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자녀들은 또 그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마지막으로 조금 여윳돈을 모아놓은 여윳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은퇴 준비를 했다 해도 어찌어찌한 사연으로 우리네 베이비 부모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결국 노후를 걱정 없이 평화롭게 보내려면 우리네는 독한 맘 먹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평생을 보냈던 차가운 콘크리트 도시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좀 더 과감한 결단을 결행하여서 평소에 꿈이었던 전원생활로 시선을 돌리든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배수진을 지고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도시에 있는 집을 정리하지는 말고 전세나 월세를 놓아서 기본 수입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전원생활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 최선을 다할 것이고, 기본 생활비가 도시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당할 수가 있어서 전원생활이 풍족할 것입니다. 둘은 생각하기 싫지만은 집을 자식들에게 빼앗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원생활에 실패한다 해도 돌아갈 집도 없고 기본 수입도 없으니 세를 놔버리니까 전원생활이 팍팍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아는 친구가 제가 전원생활하는 것을 보고 만약의 경우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도시에 집은 비워놓고 내려왔습니다. 꿈같은 전원생활과의 허니문이죠.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 2년 차가 됐습니다. 집이 비어있으니까 결혼해서 분가해서 전세 살고 있는 큰아들이 자기 집은 사업상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그걸 전세를 놓고 또 팔고 그걸 빼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친구의 비어있는 집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전원생활 고비 3년차. 우리 흔히 전원생활을 하면은 3년이 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고 싶어도 큰아들이 내 집을 딱 깔고 앉아 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전원생활을 살고 있으니까 부부싸움만 잦으니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때 도시에 집을 세놓고 그냥 독한 맘 먹고 내려왔다면은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반환하고 내가 다시 도시로 돌아갈 집이 있겠지만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그 큰아들은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곧 현실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로 내가 처음 시작했던 기고했던 글을 그냥 읽어본 거고요.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그 수요자들의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본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OK 시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죠. 첫 번째 전원생활을 원하는 이유를 2006년도인가 그 무렵에 한번 조사해 본 게 있습니다. 순위 1위는 자연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서 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고, 2위는요. 계속 평생을 일을 했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을 위해서 내려오는, 또 어찌어찌해서 질병을 낫기 위해서 요양을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이고, 3위는 우리 대부분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그 막연히 전원생활이 좋을 것 같아서 내려오자는, 또 주위 분들이 내려가니까 나도 내려간다는, 그럴 것 같아서 내려오는 분들이고,
4위는 조금 젊은 세대들이에요. 자녀들이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위해서 시골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내려오는 세대들입니다. 5위는요. 도시보다는 생활비가 좀 적게 들여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려오는 분들입니다. 6위는 오히려 시골에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 직업들을 찾아서 내려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몇 년 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1위는 은퇴 후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려오는 세대들이에요. 2위는요. 내 건강을 챙기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3위는 시골에 내려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려오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4위는 여전히 앞에서 말했듯이 생활비가 좀 적게 들 것 같아서 내려오는 세대들이고요. 5위는 도시보다는 단순한 농촌 생활은 좀 단순하니까 살기 쉽고 편해서 내려오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6위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내려오는 조금 젊은 세대들이죠. 조금 앞서가는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원생활은 나이가 언제쯤 몇 살쯤 전원생활이 가장 적당한가를 조사해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위는 56세에서 65세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대부분이 조금 일찍 명퇴를 했거나 일찍 사업을 정리하거나 또 명퇴를 하신 분들이 그냥 퇴직하신 분들이 내려오는 그런 세대들이고요. 2위는 46세에서 55세입니다. 이분들은 조금 빠르죠? 3위는 45세 이하예요. 45세 이하는 대부분이 귀촌이라기보다는 귀농에 가깝겠죠? 근데 귀농하는 세대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자기 부모들이 농사짓고 연로하니까 내가 와서 도시생활 팍팍하고 하니까 내가 차라리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선진형으로 요즘 귀농학교들이 많이 있죠.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진기법을 배워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자, 4위는 조금은 나이가 약간 들었지만은 요즘 100세 시대니까 65세 이상인데 60세 이상도 젊잖아요. 아직 자신이 있어서 내려오겠죠? 자, 네 번째 이제 원하는 전원생활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를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순위 1위는 노후 생활형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죠. 노후 생활을 농촌에서 어렸을 때의 기억도 있고 또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세대들이고요. 2위는 주말주택형입니다. 요즘 정말 대세입니다.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골에 조그만 농막을 놔둔다든지 아니면 작은 집을 지어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주말주택형입니다. 3위는 조금 젊은 세대들 귀농형이에요. 내려와서 농사 짓고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세대들이고요. 4위는 도시 출퇴근형입니다. 요즘 도시의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싸니 전세값만 가지고 내려와도 농촌에서 전원주택을 살 수 있잖아요. 좀 가까이에 있으면서 도시도 출퇴근도 하는 그런 형이고요. 또 전원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일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원하는가 그걸 조사해 본 결과가 있어요. 자, 1위는 정착 수익형입니다. 완전히 농촌에 정착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는 거죠. 뭐 가까이 있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그런 형이고요. 2위는 정착 취미형입니다. 정착해서 살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냥 마냥 놀 수 없으니까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3위는 아까 전자의 말을 했듯이 인근 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살 수 없고 집값은 비싸고 하니까 전원주택을 준비해가지고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면서 생업은 도시에서 하고 쉬는 것은 또 생활하는 것은 농촌에서 하겠다는 그런 형이거든요. 4위는 요양휴양형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또 내가 평생 일을 했는데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려와서 요양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걸 쭉 생활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원주택을 마련을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를 조사해 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1위는 전원주택 부지, 즉 땅 구입에 관련된 정보,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그런 주택에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가장 많이 찾더라고요. 2위는 아까 땅을 구입해 놓은 그런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건축 시공, 집을 직접 짓거나 아니면 업자를 선정해서 짓는 데에도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3위는 약간 수익에 관계된 겁니다. 가든이나 카페, 펜션에 관련된 정보. 그래서 전원생활도 즐기고 또 수입도 찾고 그런 정보고요. 4위는요. 귀농, 실질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또 어떤 선진 기법을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정보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요. 5위는 전원생활 하면서 정원도 가꿔야 되고 또 전원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건축을 해놓고 조금 부족한 부분,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그런 데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찾더라고요. 7위는 이제 완전히 거의 정착을 한 분들이겠죠. 정착을 하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여행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 주변의 펜션들 같은 것을 또 한 번 더 이용도 해보고 그런 이제 즐기는 정보를 많이 찾더라고요. 자, 오늘은 처음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 설문조사 결과나 제 경험담을 앞으로 쭉 한번 풀어가 볼 겁니다. 조금은 어색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내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의미에서 좋아요나 구독하기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청취자분들이나 저희 회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좀 용기를 갖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